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자주 부어 있으신가요? 발목이 부으면서 신발이 꽉 끼는 날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자다가 자꾸 화장실을 가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간 횟수가 확 줄어드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신장 건강이 이미 무너진 후에 병원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증상이 없습니다. 80%가 망가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20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기능의 50% 이상 손상된 환자분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그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피로함도 부종도 혈압 상승도 느끼지 못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신장은 정말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이미 너무 늦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건강을 위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은 일상 속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의사들은 이것들을 철저히 피합니다. 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요. 먼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절반만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게 모든 상황에서 참일까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같을까요? 염분을 줄여야 한다는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서 염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에게 모든 것을 금지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자신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신장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중 1리터 정도만 오줌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는 일을 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신장 내부의 사구체라는 여과 장치들이 하나둘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몸이 적응합니다. 나머지 건강한 필터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검사에도 잘 안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5년, 10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신장의 일부가 흉터 조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번 흉터가 생기면 그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의료 현장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신장이 망가지면 단순히 신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심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뼈도 약해집니다. 신경도 손상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신장 하나가 망가지면서 전신이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신장 기능 저하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셨고 혈압약도 규칙적으로 먹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신장을 천천히 망가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들은 대부분 건강을 위해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심코 마시는 물입니다.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십니다. 근데 의료진들은 물의 양을 매우 신중하게 조절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물을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수분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강박에 빠져서 하루에 3리터, 4리터를 마십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의 수분이 축적됩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발목이 부으며 심하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이를 부종이라 하는데 이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탈수되면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 추가 부담을 주고 혈압까지 올립니다. 의사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의 양을 제한합니다. 목이 마르더라도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갈증이 심하거나 야뇨증이 있거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부으신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용하는 약입니다. 특히 일반 의약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을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 하나 사고 소화제 하나 사고 종합감기약을 자주 사 먹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말이죠. 이건 신장에는 독입니다. 신장은 약물을 여과하는 장기입니다. 모든 약이 신장을 거쳐서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약물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신장 세포들이 손상됩니다. 이건 마치 정수기 필터가 오염된 물을 걸러내면서 조금씩 손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약들이 있습니다. 일반 감기약에 포함된 해열 진통제들이죠. NSAID라고 불리는 약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약국 감기약, 소화불량약, 감기약 대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고 관절이 아프면 또 약을 먹습니다. 임상에서 관찰되는 패턴은 이것입니다. 40대 후반부터 자주 약을 사 먹는 분들이 50대 중반이 되면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도 말이죠. 의료진들은 이를 알고 있으니 약을 거의 안 먹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양으로 최단 기간만 먹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약사의 판단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약을 선택해야 하니까요. 만약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그 위에 일반 의약품을 함부로 추가하면 안 됩니다. 신장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무분별한 건강식 섭취입니다. 특히 단백질 열풍이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하다고 알려진 정보들을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라는 말이 많습니다. 피트니스 열풍과 함께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쉐이크, 고단백 간식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를 매우 조심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로는요. 여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최종 처리 장기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의 질소 폐기물들을 모두 신장이 여과해서 배출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문제없지만 조금만 약해져도 이 과정에서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위험한 패턴이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겠다면서 고단백 식단을 시작했는데 신장 기능이 이미 30에서 40% 떨어진 상태인 경우 말이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이 조용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단백 식단은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마치 이미 지쳐있는 일꾼에게 일을 더 주는 것처럼요. 의료진들은 자신의 신장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GFR이라는 신장 역과율을 검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단백질을 줄입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것도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음식 문화 때문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염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염분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분을 섭취하면 신장은 이를 여과해서 적절한 양만 재흡수합니다. 하지만 염분이 많으면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염분은 혈압을 올립니다. 높아진 혈압은 신장 내부의 세밀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사구체라는 여과 장치들의 모세 혈관들이 손상되는 거죠. 더 위험한 건 이겁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신장은 더 많은 양의 수분과 염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악순환이죠.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염분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김이나 자반 같은 자극적인 음식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염분입니다. 식빵 한 조각, 국물, 장류, 치즈, 햄 같은 것들이죠. 의료진들은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염분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염식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합니다. 건강보조제 시장은 이제 거대합니다. 루테인, 오메가3 홍삼, 비타민, 칼슘 등등 중년 이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조제를 섭취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첫째, 이 보조제들이 모두 신장을 거친다는 겁니다. 약만큼 규제되지 않으니 성분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보조제는 신장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연에서 나온 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압니다. 자연 성분이라도 과다 섭취는 신장에 해롭다는 걸요. 특히 칼슘 보조제, 칼륨이 많은 보조제는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합니다. 칼슘 결석이 신장에 생길 수 있고 칼륨은 혈액에 축적되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보조제를 거의 복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만 의사의 판단하에 복용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신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니 이 제품만 이 기간만 섭취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제안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건강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침에 산책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식도 챙겼어요. 근데 신장이 망가져 있는 거죠. 왜일까요? 문제는 정보의 신뢰성이 아니라 정보의 맥락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40% 떨어진 상태에서는 건강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상당수는 이미 신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신부전증 관련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선의의 오버도입니다. 좋으면 많이, 자주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신장 건강은 적절함의 과학입니다. 너무 적으면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손상입니다. 신장내과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단 당시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 눈에 띄는 패턴이 이것입니다. 60대 초반인데 신장 기능이 40% 정도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전 10년간 자가진단 건강관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유튜브에서 본 운동으로, 친구 말을 듣고 시작한 보조제로 말이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패턴은 의료진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서 자가 건강 관리를 한 분들의 신장이 더 빨리 손상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불편합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입니다. 50세 이후라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그리고 EGFR 같은 수치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상 범위가 뭔지 알아두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매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의료진과의 협력입니다. 건강 정보를 찾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자신의 신장 상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기 전에 내 신장 상태에서 이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습관의 개선입니다. 물의 양을 줄이고 약의 양을 줄이고 염분을 줄이고 필요 없는 보조제를 줄이세요. 이건 빼는 것들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요.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약 먹는 것, 이게 신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신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뇨병은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어떨까요?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몸을 맡깁니다. 이게 5년, 10년, 20년 계속됩니다. 투석 대기 중인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때 좀 더 신경 썼으면 이 말입니다. 신장 이식도 있습니다만 이식 신장도 10년, 20년의 수명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게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장 건강에 대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신장이 정상인지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만약 손상되었다면 거기에 맞춰 생활하는 것.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하는 가장 간단한 행동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덜 마시고, 약을 줄이고, 염분을 제한하고, 보조제를 멀리하고, 의료진과 협력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거창한 건 없습니다. 건강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의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당신의 신장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증상이 없다면 더욱더요. 하지만 그 침묵이 안전함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